매출을 올리는데 어떤 반자동 프로그램을 쓰느냐가 관련이 있을까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단, 팔리도록 도와주는 최소한의 필수 요소 기능 두 가지가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최소한의 필수 기능은 첫 번째로는 쿠팡 추천 검색어 태그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옵션명 바꾸기 기능이 있습니다. 추천 검색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쿠팡에서의 매출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고요. 옵션명 바꾸기 기능이 있냐 없냐에 따라 상품 편집 시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기능과 상관없이 해야 하는 작업들은 다음에 1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상품 수집이고요. 두 번째로는 상품명 편집, 세 번째로는 카테고리 매칭, 네 번째는 썸네일을 정사각형으로 편집해 주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썸네일 중국어로 피해서 편집하기, 여섯 번째로 옵션명 작업, 일곱 번째로 상세 페이지 사진 삭제, 여덟 번째 지옥션 그룹핑 업로드 기능을 활용하기, 아홉 번째 각 마켓별 리뷰 포인트 기능 활용하기, 열 번째 옵션 이미지 썸네일화 기능, 11번째 상품 복제 기능, 12번째 판매자 관리 코드 입력 기능입니다.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천 검색어는요, 쿠팡에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에 검색어 태그라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상품명을 어떻게 짓느냐와 어떻게 보이느냐와는 상관없이 검색어 기반을 따로 엔진을 달아서 노출이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반자동 프로그램이 쿠팡의 추천 검색어 이 태그 기능을 제공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쿠팡에서의 내 상품이 노출도 차이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록 상품명과 노출 상품명이 있는데, 이 등록 상품명은 이 제품이 검색되거나 노출되는데 아무런 관련이 단 1%도 없고요. 노출 상품명은 고객에게 내 상품이 닿았을 때 고객이 내 상품을 읽게 되는 상품명이기는 하지만, 이 상품이 검색이 되고 노출이 되는데 추천 검색어 태그가 작성이 안 되어 있을 경우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크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쿠팡에서 상품이 팔리게 하기 위해선 이 추천 검색어 작성이 필수 불가결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처음 나왔을 때 자동으로 잘 작성이 되었던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투플렉스가 있었고요. 지금도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이 기능을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옵션명 바꾸기 기능인데요. 상품을 수집하면 옵션명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기 다수이지만 막상 편집을 해보면 정말 별거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바꾸기 기능을 활용하면 내가 즉각적인 옵션명 구상이나 전략을 바로 실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도 바꿔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적용시켜서 한 번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조금만 쓴다면 훨씬 더 작업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뒤에 다루도록 하고요. 이제 해야 하는 작업들 12가지를 순서대로 알아보면요. 첫 번째는 상품 수집인데요. 상품을 가져오는 형태인데 URL 수집 방식과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가져오는 방식을 주로 쓰면 되고요. 엑셀 방식은 쓰지 않는 게 훨씬 좋습니다. 관련하여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위에 바로가기를 참고해 주시고요. 상품명 편집입니다. 당연히 팔리도록 상품명을 지어야 되겠죠. 이때 특히나 쿠팡에서 더 노출이 잘 되도록 추천 검색어 태그를 함께 적어 넣는 것도 필수입니다.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해당 기능을 제공한다면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상품명을 편집하는 부분은 따로 제작해서 업로드를 드리거나 기초 강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카테고리 매칭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맞춰줘야 돼요. 올바른 카테고리에 매칭이 되어야지만 해당 상품이 노출이라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썸네일 정사각형 편집은요, 애초에 모든 마켓에서 썸네일 규정 자체가 800 곱하기 800 또는 1000 곱하기 1000이에요. 정사각형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를 하는 모든 고객들도 국내 판매 상품들 중에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은 썸네일을 본 적은 없을 겁니다. 당연한 건 당연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사각형으로 편집이 되도록 기능을 개발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도 개발이 되지 않아도 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포토샵도 단축키를 누르고 자르기를 하면 정사각형 형태가 유지가 되면서 드래그가 되잖아요. 굳이 해당 기능을 프로그램이 개발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기능이 있으면 당연히 좋지만요. 다섯 번째로 썸네일에 중국어를 없애는 겁니다. 중국어는 당연히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 많은 구매를 일으키고 모바일에서 상품의 썸네일을 봤을 때 우리가 옆으로 이동이 가능한 표시가 있으면 옆으로 넘겨보면서 여러 개의 썸네일을 보게 돼요. 즉 제2의 상세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관심이 생기면 상세 페이지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 상품이 필요하고 어떤 상품인지 알 필요가 없는 그런 물건들이 아니라면 썸네일에 중국어가 없는 게 좀 더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중국어를 없애는 편집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딱 2초 정도 걸립니다. 여섯 번째로 옵션명 편집인데요.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대충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옵션명은 말 그대로 옵션명을 구분할 뿐 그 외에 필요 없는 설명은 일절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져와 보면 편집하기가 너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차근차근히 살펴보면 3분 안에 끝납니다. 일단 이 메모리가 없는 물건은 아무도 구매를 하지 않을 테고 구매를 한다라고 해도 쓸 수가 없으니 해당 옵션은 판매하지 않기로 하고 체크를 해제할 수 있겠죠, 먼저. 그리고 두 번째, 전부 다 오토포커스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동 초점이라고 있죠? 즉 같은 중국어인데 여기는 오토포커스라고 해석이 돼서 나온 거고 여기는 자동 초점이라고 해석이 돼서 나온 겁니다. 즉 전부 다 같은 글자, 같은 말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글자로 편집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차피 내가 파는 모든 옵션이 전부 다 자동 초점 기능이 있으면 이걸 굳이 적을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따로 빼서 상품명에 집어넣거나 상세 정보 입력하는 곳에다가 적어 넣으면 끝납니다. 옵션을 구분하는 것들만 넣는 거지 이상한 설명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쓸모없는 단어나 설명을 판매자가 이어붙인 게 있죠? 이런 거 추천 안 함. 굳이 그대로 적을 필요 없죠. 그리고 배터리 2개 탑재, 뭐 장착 이런 게 있는데요. 모든 상품의 배터리가 또 2개가 다 들어가 있으면 굳이 적을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아니더라도 추가 구성 상품으로 받는 느낌으로 옵션명에 적혀져 있다면 중국 판매자들은 일부 구성 옵션을 빼먹고 배송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중국 문화는 또 이거를 당연하게 여겨요. 하지만 한국은 어떻죠? 자기가 본 옵션 그대로 배송이 오지 않으면 온 동네방네 고함을 지르며 클레임을 거는 족속이죠. 그래서 이런 추가 구성 상품 느낌이 나는 것들도 전부 다 빼줍니다. 그냥 물건만 기대하고 샀는데 샀더니 배터리가 서비스로 2개가 더 왔네. 아싸 이득 이곳 맛집이네 이런 느낌을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편집해 보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신기하죠? 그냥 완전 간단하고 심플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독성 있게 편집을 해야 합니다. 지금 두 가지의 속성으로 옵션이 편집이 되어 있죠? 용량과 색상. 이때 글자 크기의 변동성이 적은 속성의 옵션을 앞에 배치합니다.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이 두 글자 32기가가 100기가가 돼도 글자의 길이의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세요. 색상이 화이트, 민트, 바이올렛, 핑크 보시면 글자 크기가 왔다 갔다 하죠. 변동성이 큰 옵션을 만약 앞에다가 배치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굴곡적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옵션명이 편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적은 옵션을 앞에다가 배치하면 이렇게 보시면은 훨씬 더 보기가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나열했을 때 규칙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눈이 편안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예시입니다. 여기 보시면 삼진과 트리플, 3단 뭔가 3개를 뜻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5라는 글자를 보니까 무언가 5개의 개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요거는 3층짜리고 요거는 5층짜리네요. 근데 이 물건이 사무실 서랍이고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단위를 3단 서랍, 5단 서랍이라고 하니까 삼진과 트러플이란 단어는 3단이라고 바꿨고요. 5라고 된 단어는 5단이라고 쓰고 자물쇠 여부만 추가적으로 수정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단번에 옵션 편집이 끝나고요. 조금 생각을 하고 한 번에 편집을 하면요. 이렇게 편집을 하는데 3분도 안 걸려요. 이해되셨죠? 7번째로 상세 페이지 사진 삭제입니다. 타워버거에서 상품을 수집할 때 보면요. 이 상세 페이지 상단에 이 해당하는 판매자가 자기가 예전에 팔았던 과거의 물건들이나 지금 자기의 스토어에서 홍보하고 있는 어떤 광고 메시지 같은 것들을 상단에다가 뿌리고요. 그리고 맨 하단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별 필요 없는 중국 타오버 내부의 반품 규정 같은 이런 부분들이 수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지워주면 됩니다. 상세 페이지 사진 삭제라고 한 이유는 당연히 상세 페이지는 모두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사실은 제작을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포토샵이나 사용하는 툴에 맞춰서 템플릿을 만들어 놓았다면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분 미만일 거예요. 하지만 이 기술을 익히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번역을 먼저 하는 거고, 번역을 하는 데에도 처음엔 배워야 하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에 정말로 쓸모없는 이미지부터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자동 업로드 특성상 한 상품을 많이 팔아서 1,000만 원을 버는 것은 나중이고, 일단 업로드한 상품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팔리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 여기서 월 순수익이 200만 원 이상 나오면 이때부터는 이제 반자동 업로드보다는 상품을 하나하나 업로드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업로드할 때에는 모든 상품에 대한 번역과 제작을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8번째로 지옥션 그룹핑 업로드인데요. 이 지마켓과 옥션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묶음 상품 형식과 그룹 상품 형식으로 지옥션에는 표현하고, 이것을 각 프로그램마다 명칭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묶음으로 올리면 옵션이 몇 개이든지 한 개를 올린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 방식은 예전부터 내려온 방식이고요. 그룹으로 올리면 옵션의 개수만큼 상품이 1개이더라도 옵션이 10개면 10개를 올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방식은 나중에 추가된 방식, 그러니까 최근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룹 형식으로 업로드를 하면 모든 옵션이 각각 별개의 상품으로 업로드된 것처럼 취급이 되면서 UI도 편하면서 서로 각 상품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어줍니다. 그러면서 상품 수도 차지하기 때문에 초기에 월 1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상품 업로드 제한 개수 2,000개에 걸리게 되고, 매출을 달성시키면 그때부터 10,000개를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와서는 크게 이 부분을 밀어주지는 않으니 옵션 수가 적은 상품들 위주로만 그룹핑으로 올려주고요. 묶음 형식으로 업로드를 하면은 이렇게 아까처럼 그림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옛날부터 봐왔던 이런 형식으로 업로드가 되게 되고, 옵션 수가 많은 상품들 위주로는 이렇게 묶어서 올리거나 올리지 못하면 아예 안 올리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9번째는 각 마켓별 리뷰 포인트 제공 기능인데, 사실상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많이 씁니다. 만약 10만 원짜리 상품을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에서 둘 다 판다라고 해봅시다. 이때 원가 및 드는 비용은 똑같지만 쿠팡에서는 10.8%의 수수료를 최대로 가져가 약 10,000원이 떼어지고, 스마트 스토어는 최대 6%의 수수료를 가져가 6,000원의 수수료가 떼어집니다. 그럼 이 차액 4,000원을 그냥 리뷰를 달면 포인트로 지급하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리뷰가 1개, 2개 쌓이면 광고 마케팅한 효과가 생기고, 어차피 쿠팡에서 팔리면 더 얻지 못했을 마진이며,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만약 더 팔리면 더 수익이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기능은 아니지만 해당 기능을 프로그램이 제공한다면 이용하는 게 좋겠죠. 10번째로는 옵션 이미지 썸네일로 이동 기능입니다. 상품을 가져오면 이렇게 타워버에서 가져온 썸네일 따로, 옵션 이미지 따로, 상세 페이지의 이미지 따로, 그래서 처음에 서로 이 이미지들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썸네일을 편집하다가 정말 쓸 이미지가 없을 때 만약 이미지 추가를 해가지고 옵션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편집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 기능을 사실 제공을 하지 않아도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캡처해서 상품을 업로드 해가지고 파일로 불러와도 됩니다.
이 기능이 있든 없든 어쨌든 수동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지만 이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시간 단축에 좀 편리함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 기능은 편집해서 올릴 이미지가 정 없을 때 가끔 쓰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기능이 없어도 수동으로 캡처해서 업로드는 모두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능은 아니지만 있으면 좋겠죠. 11번째로 상품 복제 기능입니다. 상품을 올리다 보면 옵션이 너무 다양해서 또는 가격별 차이가 커서 때문에 상품을 못 올리는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는 올릴 수 있는 옵션들만 모아서 우선 업로드하고 올리지 못한 옵션들을 따로 업로드를 하려면 해당 상품을 다시 수집해서 편집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편집한 내용을 그대로 복제하기 기능이 있으면 확실히 이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여기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요즘 단일 제품을 밀어주는 로직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12번째로는 판매자 관리 코드 입력 기능입니다. 상품이 팔리면 상품명을 일일이 내 프로그램이나 마켓에서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코드로 검색하고 찾고 발주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엑셀이나 무언가 정리를 하려고 한다면 이 경우가 굉장히 편합니다. 없어도 사업에는 크게 지장이 되진 않지만 내가 만약 자동차가 10개 있다라고 하면은 1호부터 10호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쓰는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구매 대행을 할 때 기존에 어떤 프로그램을 쓰든 최소한으로 갖춰야 하는 기본 상식과 각종 팁들을 정리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보았고요. 다음 컨텐츠부터는 이 매뉴얼을 토대로 실제로 반자동 프로그램들을 시연도 해보고 최근 자동 번역 기능이 개발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서 실제 해당 번역 기능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과연 매출의 차이가 있을 것인가 등을 실제로 테스트하는 컨텐츠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